선재 교수의 초콜릿 토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보니까는 이 여론조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대전시가 민선 7주년, 민선 7기 1주년을 1주년 기념해서 예, 조사를 해서 네, 발표를 뭐 하니 많이 하더니만 결국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네, 대전시가 민선 7기 1주년 기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이 결과치가 우리가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전국 여론조사 결과치와 너무나 다르게 나온 거예요.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대전의 허태정 대전시장님의 직무 적합도라든지 어떠한 지지도 이런 것이 거의 최하위권을 계속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약했죠. 약하죠. 네. 그렇죠. 그 똑같은 대전 시민으로서 네, 네, 조금은 네.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네. 그랬던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로 만족한다가 한 70% 정도,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잘할 것이다 이런 것도 한 70% 정도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아니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해서 그런 것을 이제 밝히라고 해서 봤더니 이 안에 자의적인 해석과 함께 심지어는 조작을 한 이런 결과 해석에 대한 조작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예. 네,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의 조작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네, 보통 여론조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질문에 따라서 또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문제는 신뢰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은 그 회사, 언론사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사한 결과를 갖다가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예. 유 크리에이티브께서도 예. 말씀을 하셨지만 조사 기관의 신뢰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여론조사 큰 거는 보면 전국 단위 할 때 네. 뭐 큰 서로 정당 간에 아니면 정치 세력 간에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는 약간 있습니다만 리얼미터나 한국 갤럽이나 이런 것이 뭐 추세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전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것도 연말 연초에 하고 1주년 기념해서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추세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한 업체는 우리 지역에 아마 조그만 업체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인가 보죠? 네, 그래 이름은 제가 말하지 예. 않겠습니다만 아니, 예. 지역 업체 한 건 잘했어요. 네. 예, 잘했는데. 네, 그 업체가 그렇게 많은 그 경험치를 전국 단위에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뭐 그런 거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간을 한 달여 가까이 이렇게 했대요. 오. 보통의 여론조사는 한 달 가까이 하지 않고 단기간 3일이나 이틀,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여론조사를 한 달간 길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데이터가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래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젊은 시절에 초창기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계를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예.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객관적이고 말하자면 공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똑같이 기획을 하고 이런 걸 해봤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온 결과가 보통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보통의 항목이 있습니다. 잘한 만족한다 또 보통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보통도 잘하고 있다 만족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서 기본적으로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한다 내지는 만족한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시장님에 대한 부분이 한 24, 5% 아주 못한다도 한 24, 5% 거의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이다 여기가 한 30%에서 40%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운데 레인지가. 그런데 발표를 할 때는 보통을 만족에다 포함시켜가지고 70%가 잘한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또 제일 많은 30몇 프로가 되는데 예. 이것도 지금보다 잘할 것이다. 그러고 이제 해석을 여기다가 하는 데이터를 그렇게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 이거를 조금 더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이번에 대전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겁니다. 이 한 2천여만 원 들어간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예. 2천여만 원 들었다고 네,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미 그 이전에 시의회에서도 예. 이러한 여론조사는 똑같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낭비다. 1주년이 됐다고 해서 이런 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일자리 예산에다 더 써라. 그렇게 그 민주당 소속 김찬술 의원이 예. 지적을 했더라고요. 뭐 제가 세세한 건 그 이전에 몰랐지만 이번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공무원이 시장에 직접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통을 만족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직무유기고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잘 아시겠지만 어제 검찰총장 예. 어제 엊그저께 예.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예, 윤석열. 예, 윤석열 후보자가 예, 예. 끝까지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김진태 의원이 마지막 자정 시간에 가서 녹음 테이프를 틀었죠. 예. 그래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위증으로 지금 엄격하게 하면 위증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위증을 한 거죠. 예. 자기 말에 모순되게. 예. 그렇게 해도 청와대에서는 뭐 큰 하자가 아니다 해서 결을 같이 하시니까 뭐 밀어붙인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왜? 본인의 육성으로 내가 알선해주고 소개해줬다 만나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변호사가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했다라고. 이거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예, 아마 딜레마에 빠지는데 예. 이거와 똑같이 이런 것도 공무원이 공직자가 보통을 만족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예. 시장님이 허태준 그렇게 시장이 하라고 직접 지시해서 하지는 하지 않았으리라. 않았겠죠. 네, 알아서 네. 충성하려고. 밑에 직원이 네. 시장님 좀 기분 좋으시라고. 근데 결과를 나왔는데 원래 보면은 그래서 여론조사하는 저는 여론조사 사회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제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아니 저는 저는 한 과목을 수업을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 보통이다를 줄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질문에 따라서 달리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5가지 선택을 해서 아주 잘한다, 뭐 보통이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뭐 이렇게 네.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 가운데 부분을 어중간하게 사람들이 자꾸 답을 하기 때문에 요걸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여기서 질문 자체가 좀 어중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답도 어중간합니다. 그러면 네. 어중간했다 하면 어중간한 대로 발표. 그렇지, 어중간한 대로 발표해야지. 나온 사실은. 데이터대로 해야죠. 예.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외람되게도 작년에 동구청장 후보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네. 저희가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제가 기획하고 했습니다. 발표는 안 했지만. 네. 네. 처음에 할 때 이런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예. 선관위에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언론사에 오케이, 의해서 그렇죠. 하면 내 수치가 낮아도 그대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중앙선관에다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준비를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수치가 좋게 나오면 발표하고 네. 안 좋게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묻을 수 있느냐 안 되죠.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맞아요. 안 그 돼. 조사라고 하는 게 네. 양날의 참 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대로 발표를 해야지 거기다 대가지고 얹어가지고 예.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장집 교수님이 좌파 정치학자, 정치학의 예. 해두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민주주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제 민족주의라고요.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시에서 발표하는데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관제 민족주의, 관제 여론조사의 아류가 아닌가. 아니 어떻게 나와 있는 수치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서 갖다 붙여서 발표를 하느냐.
예, 이런 것이 했을 때 와. 이런 것을 끝까지 파지 않으면 예. 그러면 다음에는 더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 예. 1주년에 이렇게 했으면 2주년은 더 큰 성대하게 해서 더 했다라고 해서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가 안 좋으면 묻고 좋은 것도 갖다가 야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 그리고 밑에서 오히려 더 알아서 그렇죠? 예. 이거 돈을 들여서 했는데 데이터가 나쁘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게 해석을 하도록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을 실시한 공무원, 공직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허태정 대전시장한테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자기가 책임자예요. 그럼요. 이렇게 그거는. 허태정 리스크가 예. 계속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도 예. 초콜릿. 초콜릿이잖아요.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허 시장님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셔서 더 큰 심기일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을 하고 또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하지 않고 통합해서 또 시정 발전에 임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허태정 시장한테 좀 힘 좀 주려고 네 우리 송 교수께서 초콜릿을 던지려고 하는데도 뭐 받을 생각을 안 해. 자, 오늘은 대전시 여론조사 이 해석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보니까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상당히 지금 논평을 내고 언론도 보니까 비판적인 기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네. 여론조사 조작 파문이 제가 볼 때는 예. 일파만파로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대부분 지금 하루가 지났잖아요. 이틀 예. 전에 처음에 발표해서 시에서 발표한 대로 그대로 처음에 그냥 보도자료를 썼고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걸 또 보자고 해서 다 보자 이제. 그럼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내용을 알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허태정 시장님이 이럴 때일수록 신속하게 내가 이 자초지정을 정확하게 잘 몰랐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속하게 사과를 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 허 시장님이 앞으로의 이 시정 발전과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선재 교수의 초콜릿 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